등을 그고요. 터지면 대단한 관계를 적게 하시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오늘은 난소낭종, 흔히 이제 무록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 난소낭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고 계신 저희 우리 동네 산부인과의 삼김 중에 한 분이신 보라매 병원 산부인과의 김태훈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난소낭종에 대한 컨텐츠를 김태훈 선생님한테 의뢰드린 거는 몇 달도 전인데요. 저희가 계속 스케줄을 보다가 공직에 계신 분이셔가지고 코로나 조금 조용해지면은 모실게 하고 이렇게 해가 지났네요, 선생님.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무슨 학회도 없어지고 회식도 없어지고 맞아요. 나만 안 바쁜 게 아니더라고. 다는 다 안 바빠. 다 집에 계세요. 다 집에 있어.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근종도 했고 성근증도 했고 내막증에 대해서도 했는데, 뭐 내막증도 일부는 난소낭종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도대체 난소낭종은 뭔가, 무록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컨텐츠 요청이 매우 많았습니다. 일단 저희 늘 의학에서 1번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난소낭종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난소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게요. 난소는 정말 활발한 장기예요. 각 기관의 활성도를 보여주는 PET라는 영상이라고 있는데, 난소는 뇌나 심장만큼 엄청나게 밝게 나타나요. 배란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혈액순환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렇게 열일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생기는데, 정상적인 난소보다 좀 더 큰 혹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난소낭종이라고 하고, 낭종의 영어로 시스트인데요. 사실 시스트라는 말이 안에 물이 들어있다는 게 시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 아니라 그냥 딱딱한 덩어리로 된 혹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냥 난소무록, 난소낭종이라고 하죠. 무록이나 낭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난소 종양이라면 환자분들이 그쵸. 암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몰라요. 엄청 네. 놀라시니까 네. 제일 맞는 단어는 종양이긴 한데, 네. 뭐 난소낭종이나 무록이나 다 비슷한 네. 의미다.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부속기 종양, 그리고 펠빅 메스, 맞아요. 뭐 아드넥살 메스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무록, 무록이라는 게 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자궁에도 무록이 있고. 맞아요. 옛날에 이 무록이 있었대요. 자궁이에요, 난소예요? 그건 모르겠고 무록이에요. 맞아요. 의사들도 이걸 약간 혼용해서 쓰니까 환자도 그냥 무록이 있었대요 하는데, 자궁에 있기도 하고 난소에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궁에는 무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 난소낭종이 뭔지는 저희가 알았는데, 이런 난소낭종이 대체 왜 생기는 건지. 정상 난소, 그러니까 배란을 하는 난소를 한 달 동안 추적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배란기 즈음에 2cm짜리 무록을 보여요. 그거는 낭종이 아니죠. 그거는 자연적인 배란 과정이 있어서 난포라고 불러요. 난포도 3cm, 4cm로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기능성 낭종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배란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혹이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종양이죠. 너무 세부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도 난소가 세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상피세포가 있고, 안에 호르몬을 만드는 기질세포가 있고, 난자를 만드는 생식세포,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 하나하나가 과도하게 증식을 하면은 혹을 만들 수가 있죠. 사과를 비유하면 사과 껍질이 이제 아까 상피고, 그쵸. 그 사과 안에 이제 내용물이 있고 씨앗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 씨앗에서 나느냐, 그쵸. 아니면 사과 우리가 먹는 부위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껍질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세 개로 나눈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물긴 한데, 뭐 호르몬을 만드는 기질세포에서 종양이 생기면은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그 과다 분비된 호르몬에 의한 증상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점세,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좀 과도하게 증식을 하는 거죠. 생식세포는 난자를 만드는 건데, 변형에 의해서 어른세포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머리카락을 만든다든지 뼈를 만든다든지 지방세포를 만든다든지, 이미 다 분화가 다 된, 그러니까 암은 아니야. 암이라는 거는 분화가 안 된 세포들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암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 분화가 된 구체적인 구조물을 다 만드는 세포들이 과도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형종이라고 하죠. 그거 수술해 보면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쵸. 선생님. 머리카락 이렇게 꼭 쥐어뜯은 그쵸, 것처럼 치아가 나온다던가, 그쵸. 아니면은 정말 머리뼈 같은 게 이렇게 나와서 다 깨부셔가지고 빼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제일 신기한 거 본 거 뭐예요? 저는 제일 신기하게 봤던 게 귀가 보였어요. 귀여워. 네. 진짜요? 저는 이렇게 잇몸
점이 있는 치아 이렇게 여러 개 아, 있는 네? 치아가 있었거든요. 저는 두피 정도?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늘 테라토마 기형종 하면은 까만 머리만 생각했었거든요. 음. 근데 외국인 환자가 왔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다 꺼내는데 노란 머리야? 금발이랑 알생물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에서 난소 낭종이 생겼고 기능성 난소 낭종 외에 기형종이 제일 흔해요. 맞아요. 젊은 여성에서 생기는 난소 혹 중에 거의 20-30% 이상을 차지하죠. 다행히 여성분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형종이 되게 흔하니까 기형종이라고 해요 하면 이제 나 기형을 아기를 가지는 거냐 이러고 기형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기형이 아니고 다른 하면 말로 될까요? 이제 더모이드 시스트라고 해서 음. 피부처럼 유피 낭종이라고 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피부에서 보이는 구조물들을 담고 있잖아요. 음. 털, 지방,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것들. 흔해요. 그리고 악성이 아니에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머리카락만 나오면 이거는 악성 아니야. 풀어주면 안 보잖아요. 안 봐도 돼. 나가서 되게 환자한테 확신을 가지고 맞아요. 이건 절대 암 아니니까 맞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형종이 또 양쪽에 있기도 쉽고 네, 맞아요. 양쪽에도 자주 네. 있어요. 아주 작은 기형종이 점점 커지겠죠. 작을 때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커졌을 때 그때 발견이 됐을 거고 그런 걸 이제 재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재발이 흔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주제가 자궁경부 이형성증도 그렇고 맞아요. 근정도 그렇고 난소 부록도 그렇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유튜브를 보고 선생님 외래에 가시고 난 뒤에 인터넷에 후기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가끔 이제 저희 유튜브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거든요. 선생님 갔다 와서 이게 되게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게 되게 큰 거더라고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겁을 먹으니까. 환자들이 이제 안심을 해야 다른 이상한 치료를 안 받아요. 표준 치료가 자리 잡혀 있고 이 병은 생명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안심하시고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10cm 될 때까지 네.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모르죠. 난소 낭종이 왜 그렇게 늦게 발견되나요? 그게 증상이 뭐 특별한 게 없나요? 예전에도 유전암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난소는 어느 장기로도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배라는 커다란 공간 안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뭐 5cm가 됐든 10cm가 됐든 주변 장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느 정도 커져도 사람들이 자각을 못하죠. 20cm 된 정도 되면은 이제 밖에서 만져지니까 뭐 똥배가 나왔나 보다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난소 낭종이 이제 통증이나 증상을 일으킬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죠. 터졌을 때 아니면 꼬였을 때죠. 난소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잘 꼬여요. 꼬이면은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환자가 정말 꼬이듯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응급실에 실려오죠. 그리고 터지는 거는 말 그대로 안에 대부분 이제 난소 낭종이 이제 물로 차 있으니까 터지면은 그 안에 있는 액체들이 배 전체에 쫙 퍼져요. 난소 혹이 있는 쪽뿐만 아니라 윗배가 아프기도 하고 배 전체가 다 아파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요. 증상 없이 하나도 안 아프다가 갑자기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갑자기 확 아파지는 거예요. 선생님도 엄청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근종이 있네요 하면 그때부터 아프거든요 환자들이. 아씨 배 여기가 맞아요. 아파갖고 선생님 맞아요. 그런 아픈 정도가 아니고 충수돌기염 생겼을 때 정말 허리 못 펴고 정말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사실 아픈 통증이 터지거나 뭐 꼬였을 때 통증인데 이런 말 되게 많아요. 우리하게 아프다. 맞아요. 우리하게 경상도 우리- 말인데 아니야 근데 우리 경상- 약이 아프다 이거 경상도뿐만 아니, 아니라 다 전 국민 다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아, 그게 표준어예요? 표준어 같은데. 표준어예요? 우리랑 우리 말인데? 이거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 이게 젊은 여자분들이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되게 걱정하시는 게 혹시 성관계하다 이거 터지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네. 예 흔한가요? 흔하지는 않고요. 잘 터지는 놈이 황체낭. 나머지 혹들은 그렇게 잘 터지진 않아요. 특히 기형종 같은 경우는 성관계하다가 터지는 경우도 많이 드물고요. 터지면 대단한 뭐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뭐 나는 뭐 아직까지는 못 봤지만 뭐 혹이요 이렇게 정말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그렇게 빵빵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말랑말랑해요. 웬만한 충격에도 쿠션처럼 쏙 들어가지 이렇게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터지는 것보단 꼬이는 게 더 흔할 것 그쵸, 같아요. 큰 네. 경우에는. 네 맞아요. 근데 성관계 요즘 이렇게 집에서만 관계를 하셔서 그런지 확실히 응급실에 와서 수술하는 케이스가 줄긴 줄었어요. 집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죠? 아니 아, 그 횟수가 줄어서 그런가? 뭘 얘기하고 아, 싶은 뭘 거야? 얘기하고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면은 일단은 관계를 적게 하시나? 레퍼런스가 없어. 없어요, 맞아요. 그냥 경험 바이. 요즘 응급수술이 경험이 없더라고요. 어떤 경험이? 환자 경험이 너의 경험이야. 난소 낭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난소 낭종 종양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난소 낭조의 종류 뭐 10가지 넘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일반인 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우리 몸 안에 어떤 혹이 있어요. 혹이 있는데 그게 어떤 혹인지 알기 위해서 미리 조직 검사를 해서 이거에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다음 뭐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난소는 미리 조직 검사가 안 돼요. 일단은 초음파나 이런 걸로 혹이 있는 걸 보고 예측을 해요. 이게 악성일지 뭐 양성일지 아니면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들어가거든요. 수술장 안에서 이게 무슨 혹인지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난소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엄청나게 활발한 장기라고 그랬잖아요. 폐에 1cm짜리 혹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난소의 1cm짜리는요 그냥 완전 무시. 아니 재면 혼나는데. 그쵸. 1cm 누구니? 완전 이거? 무시. 저는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기능성 낭종이고 4cm, 5cm라고 하면 일부러 환자한테 얘기 안 해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성 무록, 기능성 낭종, 그리고 양성 낭종, 그리고 악성 낭종. 그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배란 주기에 따라서 있다 없다 하는 거. 그리고 양성 낭종은 없어지진 않지만 점점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하지만 암은 아닌 것들. 악성 낭종은 이제 말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에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이제 심각한 병인데요. 그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확진은 수술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진 않아요. 대략 초음파나 피검사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요. 대부분의 그 예측이 맞아요. 특히 이제 난포낭종 말 그대로 까만 안에 물만 차 있어요. 크게는 뭐 8cm까지도 커질 수 있다 그래요. 뭐 대부분 한 뭐 커져봤자 한 5, 6cm 정도고 황체낭종 그 두 가지가 전형적인 기능성. 그리고 양성 낭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형종도 들어가고 예전에 했던 자궁 내막증에서 했던 자궁 내막종도 들어가고 장액성 낭종, 점액성 낭종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양성이랑 악성이랑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경계성 종양도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네. 이 경계성 종양 환자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양성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악성으로 보지도 않고 진짜 그 한중간에 있다고 해서 경계성 낭종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수술 전에는 경계성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이제 수술장에서 이제 떼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혹은 다 뗐잖아요. 이미 뗐는데 얘가 경계성이면은 이 남아있는 그 주변에 혹이 있었던 그 주변에 혹시 혹이 또 다 자라지 않을까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암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재발 가능성이 꽤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 다 떼야 돼요. 경계성인 경우에는 그렇게 재발할 가능성 다시 자랄 가능성이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경계성 종양이 나왔을 때 마치 암처럼 주변 장기까지 다 떼야 되느냐 아니면 혹만 떼고 그냥 눈으로 보고 괜찮으면 그냥 추가 수술 안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재발은 안 해요. 재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혹만 다 제거가 됐다면. 가입력을 보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의사가 결정을 할 때 조금 다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폐경이 된 여성이다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이 혹 떼고 혹이 없는 반대쪽 난소도 같이 떼고 자궁도 같이 뗄 수 있으면 떼는 게 속 편하고 좋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가입력 그러니까 결혼을 하셔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될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혹만 떼고 면밀히 관찰만 하시면 돼요. 재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재발하더라도 되게 천천히 자라요. 얘네들은. 경계성은. 경계성은. 네. 난소는 사실 너무 무서우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팍 튀니까 사실 좀 무서운데 이렇게 경계성 종양을 사실 한번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 안 가진 않으실 테니까 천천히 자란다고 하니까 우리 그 주민분들 중에서 댓글 달아주셨던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성 중에서도 이제 점액성, 장액성이 있고 점액성이 있는데 경계성이고 점액성이다 그러면 그건 좀 무서워요. 점액성이라는 거는 그 안에 점액질이 차 있는 거거든요. 끈끈한 거. 걔들을 가급적이면 안 터뜨리고 제거를 해요. 근데 난소 수술할 때 거의 대부분 복강경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점액성 낭종이 터지고 그런 점액질, 암은 아니지만 그 점액질들이 복강 안에 이렇게 퍼지면요. 걔들이 남아서 계속 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가성 점액종이 생길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맞아요. 수술만 제대로 새지 않게 잘 꺼내기만 한다면 그런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터진다 하더라도 배 안을 정말 많이 그쵸. 씻어내니까. 열심히 씻어 막 1리터, 2리터. 그렇죠, 뭐 맞아요. 맞아요. 들이붓고 다시 계속 헹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난소혹이 있을 때 그거를 저희가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소혹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아까 초음파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추가로 검사하는 게 있는지, 추가로 뭐 혈액 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 맞습니다. 이제 초음파는 뭐 가장 기본적인 그냥 산부인과 의사의 손이라고 보면 네. 돼요. 청진기. 초음파는 청진기죠. 네. 청진기죠. 그래서 나는 초음파로 봤을 초음파가 아니면 뭐 혹을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내진을 해서 혹이 뭐 의심되기도 한다고 한다. 전 내진 안 해요. 맞아요, 선생님. 굳이 손을요. 그치. 환자 불편하고 네, 제대로 뭐, 알기 그치. 힘들어. 맞아요. 네, 뭐 초음파상에서 이제 난소혹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얘가 암이냐 아니잖아요. 맞아요. 악성이냐 아니냐. 그리고 아니면은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해도 없어질 만한 혹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초음파를 많이 본 경험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거의 80% 이상 예측을 맞춰요. 네. 근데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죠. 뭐 암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 검사가 들어가죠. CT를 할 수도 있고 MRI를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CA125 네, 했는데 맞아요. 선생님 저희 채널 봐주셨네요. CA125는 이제 암 수치 검사, 암 표지자 검사 어느 정도 예측을 하죠.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검사는 사실 MRI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수술 안 할 사람들, 자궁 내막 쪽 뭐 7cm, 8cm 있고 젊은 여성분들 저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수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수술 자체가 난소기능을 떨어뜨리니까 네. 수술 안 하려면 암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저는 MRI를 찍어요. 음. MRI 찍어서 MRI에서 이거 암 아니라고 되어 있고 양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관찰만 합시다. 이럴 때 MRI를 줄 찍고요. 수술할 사람들은 MRI 잘 안 찍어요. 저는. 그렇죠. 네. 어차피 조직 검사 보면 되니까. 네네. 수술할 사람들은 CT 정도 혹시 뭐 난소 혹 말고 뭐 다른데 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볼 때 저는 그렇게 해요. 가격 차이 말고 네. 가격 차이가 근데 가장 CT 를 크긴 저지. 한데 그죠. 가격 매우 차이가- 크지만 그럼요. 이제 CT랑 MRI의 간단하게 차이를 뭘 보려고 하는 거다. CT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보는 거죠. 방사선 노출이 되고요. 장점으로는 되게 빨리 찍어요. 한 몇 초, 한 몇 분이면 맞아요. 금방 찍을 수 있고요. 엑스레이를 이용하니까 당연히 뼈라든지 딱딱한 구조물을 보는데 좀 더 특화되어 있어요. 물로만 차 있는 것들은 뭐 CT로도 잘 돼 있는데 연부 조직, 자궁이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구분을 잘 못해줘요. CT는. 하지만 MRI는 연부 조직을 아주 자세하게 명쾌하게 다 구분을 해줄 수가 있죠. 방사선에 대한 노출도 없고 다만 단점은 너무 오래 걸리죠. 맞아요. 네. 네.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아, 저 진짜 폐소 공황장애 공포증 올 있은 사람은 뻔했다니까. 못하죠. 네. 환자들이 그 통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나 알겠더라고요. 네. 이게 눈 감고 움직이면 안 되니까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맞아, 진짜. 맞아. 그런 것만 빼면 MRI도 되게 좋은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MRI를 찍는 거는 정말 거의 죽을 병들 맞아요. 만 암일 때, MRI를 암일 때. 찍었었어요. 맞아요. 옛날 저 전공 때도 찍었는데 이제는 뭐 MRI도 많이 보급이 음. 됐고 정확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보험 적용되고 만약에 수술을 안 할 뿐이다. 수술 없이 경과 관찰을 할 뿐이다라고 한다면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MRI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또 대학병원에 있으면 조금 그 예약 기간이 좀 CT보다는 조금 길다는 맞아.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CT는 일주일 내로 된다고 하면 뭐 맞아.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MRI는 조금 더 맞아요. 길게 맞아요. 예약의 차이가 있다. 초음파랑 뭐 간단한 피 검사로만 구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연구자들이 초음파 소견을 가지고 악성 가능성을 몇 %인지 예측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우리 동네 산부인과의 삼김 삼김이면 나 그 김슬기 또 누구야? 김건우 선생님. 아, 추성일 선생님이 삼각김밥 들이쳤다가 욕 받아들여가지고 저한테. 삼각김밥 아니야? 삼김은 야. 김건 선생님 진짜 뵙고 싶다. 아 그쵸. 그럼요. 다음에 저희가 꼭 자리 한번 이제 네. 크게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풀리면 어. 그럼요. 삼김 삼각김밥 물어봐야죠.